인성인의 가족은 부모님을 포함하여 7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7명이 모두 원탁에 둘러앉는데 인성이의 양 옆에 부모님이 앉았대요. 그러니까 인성이 양 옆에 부모님이 앉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몇 명? 4명이 앉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를 고정시켜 두고 나머지를 배열하는데 부모님은 인성이 옆에 있어야 되니까 부모님을 배열하는 방법은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 애들 배열하는 거 하면은 48가지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 나머지 안녕. 인성이는 고정시킨다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이어서 43번이요. 과일 7개를 A, B, C에 남김없이 담으려는데 1번부터 7번까지의 과일 중에 여기에 2개를 담는다 했어요. 2개만, 맞죠? 7개 중에 2개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남은 5개가 있는데 남은 5개의 과일이 접시를 찾아가는 거라서 남은 과일이 둘 중에 하나씩 고른다라는 측면에서 2의 5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A에 들어가는 거고요. B 또는 C를 선택한다라는 관점이죠. 과일이 올라갈 접시를 선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과일을 담지 않는 그릇이 있다라는 맥락이 성립하죠. 동시에 존재하는 거고 이게 21 곱하기 32인가요? 계산하면은 6, 4, 3, 2, 6, 7,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됩니다. 아, 잠깐만. (44번) 보도록 해볼게요. U라는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 있는데 A 교집합 B가 2랑 5고요. A 합 B가 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전체가 6개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합집합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5개 중에서 2개는 반드시 2랑 5여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럼 일단 여기 남은 4개, 2, 5 말고 남은 4개 중에 한 놈은 여기 밖에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의 원소들이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누군지 몰라, 3개가. 그치? 근데 그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랑 여기에만 이 3개의 원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2가지다. 2의 세제곱 곱하기 4C1 해주면 8, 4, 32가 되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 상황인지를 좀 따져달라는 이야기예요. (57번) 보겠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f2가 6이 아니래요. 1, 2, 3, 4에서 2, 4, 6, 8, 10으로 가는 건데 2가 6을 안 고른대. 그럼 2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6 안 고르니까 4가지고요. 1이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5개. 얘도 5개. 얘도 5개. 끝났죠 뭐. 4 곱하기 5의 세제곱.
그러면은 500, 250, 500? 네. 4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맞죠? 500이죠. 잠시만요. 이어서 64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있는 풀이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서로 소통을 해야지 되는 거라 그래프처럼 명확하게 지도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만의 마인드맵이 따로 있을 텐데 그 풀이 과정이 틀린 건데 답만 맞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비슷한 숫자들끼리 곱하다 보니까 그냥 다르게 풀어도 답이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걸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확인은 해줘야 돼요. 알았죠? 이어서 64번 해볼게요. 5개의 문자 A, A, B, C, C를 배열하는데 A와 A 사이에 홀수 개의 문자가 놓이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A와 A 사이에 한 개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A와 A 사이에 몇 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A와 A 사이에 3개가 왔다는 거는 사실상 B, C, C 배열하는 거잖아요. 맞죠? 얘는 배열하는 게 그래서 몇 가지요? 3팩 나누기 2팩이라서 3가지. 얘가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A와 A 사이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A, B, A, C, C를 배열하는 건지 한 덩어리로 또는 A, C, A, B, C를 배열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되고 얘를 배열하는 거는 3가지인데 이걸 배열하는 거는 하나, 둘, 3개를 배열하는 거라서 6가지죠. 그래서 뭐 계산하면 12가지가 됩니다. 68번 볼게요. 6개의 숫자 11, 22, 23에서 4개를 이용해요.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 3의 배수는 어떻게 되어야지 3의 배수라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는 일단 3의 배수가 되는 애들을 골라놓고 걔네를 배우라는 거예요.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돼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라 이건 선택 후에 배열합니다. 그 다음에 배열해야 돼요. 문제에 있는 1, 2, 2, 3에 대해서 먼저 4개를 골라서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습니다. 1, 2, 2가 있고요. 또 뭐 있어요? 1, 2, 3, 3? 1, 2, 3? 1, 2, 3 하나밖에 없는데? 2, 3, 2, 2, 2, 3? 이거 말고 또 있니? 이거밖에 없는데요? 2가지? 얘 배열하는 거 4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 6개. 이거 배열하는 거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4개. 그래서 10가지. 경우가 이거 2개밖에 없죠?
자, 이어서 70번 001222에서 만들 수 있는 6개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 짝수려면 0 맨 마지막만 뭐면 돼요? 이것만 짝수면 되죠. 얘가 0이냐 아니면 2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맨 뒤가 0이라면 남은 숫자들 누구 있어요? 0, 1, 2, 2를 배열하는 가지수로 어떻게 돼요? 5개를 배열하는데 3개가 같다. 헌데 뭐는 존재하면 안 돼요? 0이 맨 앞에 있는 경우는 존재하면 안 돼요. 그쵸? 0이 맨 앞에 있다라고 하고 4개를 배열한다고 하면 4팩 나누기 3팩을 해주면 20에서 4를 뺐으니까 16.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00122를 배열해야 되는 거라서 5팩 나누기 2팩 2팩인데 말했다시피 0이 맨 앞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배열하는 것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30에서 12를 뺐으니까 18. 둘을 더하는 거라서 답은 34가지가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계속 나누어서 문제를 풀고 있죠. 이게 기본이에요. 케이스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한 번에 안 풀리는 문제들이 오히려 많아요. 물론 그렇게 풀 수 있다면 그걸 연습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케이스 일일이 나눠 가면서 푸는 게 좋다. 82번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는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고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든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쓰는 방법이 있긴 하죠. 그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질문이 나왔다라면은 이제 보통 그런 식이어야 돼요. 아, 선생님 저 그냥 답은 구할 수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을 잡는 게 좀 어려워요. 이런 질문이었어야 됐다. 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그냥 못 구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안 됩니다. 이것도 연습을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알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중학생용 풀이에요. 이건 중학생용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는 애들 대상으로 A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목에다가 1을 써요. 그쵸? 의미가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서 오는 거랑 여기에서 오는 걸 더하는 거라서 2가 되고요.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여기에서 오는 거랑 여기에서 오는 거를 더하는 거라서 3가지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A에서 B 쪽으로 가고 있으니 위로 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더한 것들을 여기 써준 거예요. 더해서 써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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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여기서 더하는 거잖아요. 여기 없잖아. 그럼 안 더하면 돼요. 없잖아. 안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더하면 되죠. 16, 22, 31, 53, 52, 105. 답을 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영역이에요. 계속 강조합니다. 연습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안 됐다면. 알았죠? 근데 이 방법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서술형에서 학교 선생님이 강제할 때가 있다고. 강제할 때가 있어. 이거 풀지 말라고 경로를 쓰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하고 또는 이제 가지수가 많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간 지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중간 지점을 잡는 요령은 그렇게 말을 했죠. A에서 B로 가는 진행 방향과 다른 대각선, 이 대각선 말고 다른 대각선 쪽으로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이 되는 부분을 중간 지점으로 잡는다 했어요. 이 그림에서는 여기죠. 다른 지점은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이 안 나와요. 좀 꺾인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보통 그래서 이렇게 꺾인 애 기준으로 잡고 대각선 그리면 돼요.
가끔 오해가 나와서 여기랑 여기 잡으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세는 과정 중에 이렇게 가는 게 이미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생겨요. 대각선 방향으로 잡는 이유는 뭐냐면 중복이 안 생기는 경로만 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중복이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순열과 조합, 확률에서 틀리는 이유는 중복을 판단을 못해요. 여기 중복되잖아 라고 해야지만 내가 그렇게 말해줘야지만 알아들을 정도로 잘 본인이 판단을 못합니다. 예시를 들어가면서 답이 만약 틀렸다면 혹시 내가 나열한 것 중에 중복이 있나, 아니면 또 덜 센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잘 봐줘야 되고, 이렇게 중간 지점을 잡는 건 중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PQR이라고 할게요. A에서 P로 가고 B로 가는 건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두 개죠. 4팩, 2팩, 2팩. P에서 B로 가는 건 하나, 둘, 셋, 넷, 5개 배열하는데 가로가 3개 똑같은 게 있고 세로가 2개 똑같은 게 있어서 곱하면 6, 10개가 됩니다. A에서 Q로 가고 B로 간다. 사각형에서 사각형으로 가는 거죠. 4팩 나누기 3팩 곱하기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라서 여전히 40개가 됩니다. A에서 R에서 B로 가는 건 A에서 R로 가는 게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세로가 똑같은 게 4개 있다라는 표현으로 5개, 105가 똑같이 나옵니다. 항상 이제 여기 파트가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건 압니다. 근데 그건 어쨌든 연습을 좀 해달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11 쓰면은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낼 수 있다는 거죠. 답은 낼 수 있다. 답을 못 내는 거는 계속 말하지만 말이 안 된다. 크게 그러네. 자, 문제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달라 했어요. 이쪽 방향과 진행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하면서, 그렇죠? 반대 방향이 되면서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점을 어디로 잡냐? 얘가 거슬리잖아, 맞지? 얘 거슬려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A에서 P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한 가지고요. 여기는 5팩 나누기 4팩이라서 5개. A에서 Q로 가서 B로 가는 건 여기 4팩 나누기 3팩이고요. 얘는 5팩 나누기 3팩 2팩이라 40이 됩니다. A에서 R로 가서 B로 가는 건요. 하나, 둘, 셋, 4개. 4팩 나누기 3팩 곱하기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5팩 나누기 4팩 그래서 2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에서 S로 가서 B로 가는 거 한 가지죠. 다 더하면 얼마? 66까지.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특별히 다른 풀이 하나 더 있어요. 111 쓰는 거 말고 뭐냐면, 이 문제가 그지 같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저 빈칸 때문이거든. 그래서 빈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존재한다고 합시다. 근데 실제로 저 X를 지나는 게 없단 말이야. 그죠? 그게 문제인 거잖아. X를 지나는 게 없어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전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9개를 배열하고 4개, 5개가 중복되는데 여기에서 얘를 지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저걸 지나는 걸 억지로 빼줘도 돼요.
저걸 지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라서 4팩 나누기 2팩 2팩 그리고 여기가 만약 가상의 선이 있다는 거죠. 가상의 선이 있다고 할 때 2개, 3개라서 5팩 나누기 2팩 3팩을 빼주면 9C4 126인가요? 그래서 60 빼면 66. 네. 이 문제는 얘가 더 빠릅니다. 풀이가 총 3가지 있다는 거죠. 이 문제 하나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나은지는 사실 경험만이 이걸 판단해줘요. 경험만이 판단해줍니다. 사실 이 3개 중에서는 얘가 제일 빠르죠. 얘가 안정성도 제일 높고요. 왜냐면 더하기든 곱하기든 적을수록 계산 과정에 실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주황색이 제일 낫다. 근데 그걸 판단하려면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84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선생님 그러면은 중간에 빈애들이 많네요. 빈애들이 많으니까 이것 또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다가 긋고 긋고 이렇게 되죠? 네. 선생님 이것도 그럼 중간 지점이 있는 걸로 그러면 얘는 빼야 될 게 많아. 여기 지나는 것도 빼야 되죠? 근데 얘는 이제 그지 같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만 빼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만 빼야 돼요. 그래서 중간 지점을 잡아야 될 게 더 많아. 그래서 오히려 주황색처럼 전체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는 게 이 문제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는 게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제일 무난한 중간 지점을 잡는 건데 중간 지점을 잡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진행 방향과 반대되는 대각선의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이 되도록이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잡으면 됩니다. 그럼 겹치는 거 없죠? 깔끔하게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뭐 중간에 비고 이런 것도 없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는 겁니다. 연습을 좀 해야겠죠. 물론 111로 써서 문제 풀면 당연히 풀려요.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로는 없다. 이거 중간 지점을 잘 못 잡겠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물어봐야지. 물어봐야 돼. 잘 안 돼요 하면은 내가 다른 그림 더 그려주겠지. 그쵸? 자, 일단 A에서 P에서 B로 가는 건 딱 봐도 하나밖에 없죠. A에서 Q에서 B로 가는 건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다 보면 맨날 비슷한 것만 나오는데 5칸이죠. 그리고 2개, 3개 똑같죠. 얘잖아. 하나, 둘, 셋, 4개고요. 뭐 쓸까요? 그래서 40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6팩, 4팩, 2팩 곱하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3팩 나누기 2팩 그래서 45. A에서 S로 가서 B로 가는 거 한 개밖에 없어 보이죠? 더하면은 87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쏘리. 내가 네모칸 잘못 그렸네. 여기 하나 덜 그렸어요. 그림을 잘못 그렸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뭐 어디가 틀렸겠어요? 여기랑 여기가 틀렸겠죠. 그래서 케이스가 한 칸 늘어난 거라 여기 5팩 나누기 2팩 되고요. 여기가 100이 되네요. 여기도 4팩 나누기 3팩이라서 60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160이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근데 그림을 옮겨 그리는 과정을 잘못 그려서. 여러분들은 그림이 똑바로 되어 있으니까 잘 했겠죠? 네. 질문 있어요? 중간 지점은 진행 방향이랑 반대 방향, 반대 대각선,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되도록 찍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어떻게 구할까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111 쓰는 게 제일 빠릅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모양이 안 나와요. 어디를 잡더라도 무조건 안 나와요. 그래서 제일 무난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가는데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중간 지점으로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직사각형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또 중간 지점을 잡냐라기보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 중에 이쪽으로 가는 거 딱 하나만 뺍니다. 그렇게 따져요. 여기로 여기 가는 게 4팩 나누기 2팩 2팩이죠. 거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딱 한 가지 뺀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게 6가지라서 5가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거에서 4개 4개에서 그리고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더하는 방법이 제일 무난하고요. 물론 익숙해지면은 당연히 111 쓰는 것보다 얘가 더 빨라.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 지점을 잡는 걸 좀 힘들어 하기도 하고 사실 곱하기가 아직 미숙할 수 있어서 곱하기 하는 게 아직 미숙할 수 있어서 느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뭐 나쁘진 않다. 근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말고 정말 억지로 그래서 무조건 그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끔 직사각형이 잘 안 나오게끔 나온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작년 어디 학교 문제였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였는데 요런 그림이었어요. 원래 모의고사 문제인데 학교 시험에 나온 적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면 어디가 중간 지점으로 잡는 게 좋아요? 사실 뭐 어디든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제일 무난하다 하는 거죠. 아니면 네, 여기 이렇게 잡고서는 이 그림 맞나? 요거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 지점 잡고 여기 와서 와고 와서 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문제도 있었죠. 넘어갈게요. 146번 중복조합입니다. 얘를 전개하면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항이 나오게 돼요. 항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항이든 뭐 A의 몇 제곱, B의 몇 제곱, C의 몇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건 항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건 이거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고 그 말은 알파와 베타와 감마의 숫자를 찾아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무조건 뭐예요? 5여야 되죠. 알파 A 5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요. C의 5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요. A, B 세제곱 C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죠. 어쨌든 이 곱셈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이 다항식의 곱하기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괄호당 하나의 항을 골라서 곱하는 거예요. 맞아요? 괄호당 하나의 항을 곱해서 골라서 곱하는 거라고. 그게 곱하기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제 처음에 중학생 때는 그 괄호당 하나를 곱한다고 모르니까 얘랑 얘랑 곱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괄호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게 3개고 여기도 3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씩 설명을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5개를 골라야 돼요. 괄호가 5개 있고 그래서 여기서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합쳐서 5번 골라지는 거죠. 그럼 3H5예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풀이는 간단해집니다. 148번도 A랑 B랑 C랑 D를 합쳐서 몇 번 고른대요? 9번 고른대요. 근데 A를 1개 이하로 택한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A를 1개 골랐다고 하자. 그럼 B, C, D를 합쳐서 몇 개 골라야 돼요? 8개 고르는 거죠. 그럼 얼마야? 이게 12, 45. A를 0개 골랐어요. 그럼 이거 3개 합쳐서 몇 개 골라야 돼요? 9개 골라야 되죠. 그럼 11C2라서 55. 더하면 100까지. (152번)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n개를 택하는데 그러니까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을 합쳐서 몇 개를 골라요? n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21개래. 그럼 이거 뭐라고 써요? 이게 3HN이잖아? 바꾸면 n 플러스 2cn 바꾸면 n 플러스 2c2가 되는데 그게 21이거든? 뭐 C2를 해야 21이 되냐면 얘가 7C2예요. 그래서 n이 옵니다. 다시 물어보는 거죠. R 더하기 B 더하기 Y를 해서 이게 총 몇 개? 5개를 고르는데 적어도 1개를 구해달래. 적어도 1개씩. 그럼 어떻게 한댔어? 얘네들 셋이 합쳐서 5개를 고르는 건데 적어도 한 번씩은 골라줘야 된다. 그리고 바꾸자 했죠. 미리 하나씩 주는 걸로. 맞아요? 그러면 얘가 2가 되니까 그럼 뭐라고? 3H2가 돼서 4C2 6이 됩니다. 바꿔서 의미 아닌 정수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연수 해인 경우는 우리가 잘 계산을 할 수 없으니 의미 아닌 정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다. 158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K개가 있는데 A가 1 이상, 얘가 2 이상, 얘가 3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펜이 또 여러 개 있어요. 이걸 여기 3명한테 나눠줄 거야. 여기 3명한테 나눠줄 거야. 근데 말이야, 정은이가 선생님 전 하나는 받아야겠는데요. 그럼 뭐예요? 미리 하나 주면 되지. 유림이가 보더니 뭐래? 선생님 전 2개는 줘야 되는데요. 2개 줬어. 그럼 또 이제 예단면 3개가 필요하대. 그럼 남은 애들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쵸? 남은 애들만 나눠주면 된다고.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의 경우의 수는 여기 K개로 원래 나눠주는 거였는데 1개, 2개, 3개를 미리 줬다고. 미리 주면 남은 게 K-6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중복 조합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돼요? 2 더하고 빼기 1하면 K-4 C K-6이고요. 그 말은 K-4 C인데 그게 15래. 15는 몇 C이냐면 6C이거든. 그래서 K가 얼마? 10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이런 거죠. 중복조합은 항상 이렇게 나눠주는 이 똑같은 사인펜 서로 구분 안 되는 것들을 나눠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환원할 수 있습니다. 159번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13이래요. 근데 이걸 홀수 뭐 직접 세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케이스가 많진 않아서 홀수인 케이스를 구해달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좋은 방법은 아닌데 홀수니까 1, 1, 11, 1, 3 얼마냐? 9, 15, 7 끝났네요. 그럼 3, 3 얼마? 3, 3 하고서는 얼마죠? 7? 그래서 이거 배우라는 거 이거 3개, 6개, 6개, 3개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3, 5가 있네. 3개 더하면 21개. 좋은 방법은 아닌데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될 수 있는 가짓수를 정하고 배열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풀이는 얘가 아니고요. 우리가 중복조합은 거의 다 이런 더하기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걸 선호해요. 그걸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그럼 뭐가 정확하게 n이고 여기 옆에 있는 r인지가 명확해져서 더 선호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홀수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홀수라는 것을 x가 2x 프라임 플러스 1, y가 2y 프라임 플러스 1, g라는 걸 2g 프라임 플러스 1로 쓰면 이게 홀수라는 표현이죠. 맞죠? 근데 동시에 나는 무조건 이런 걸 만들고 싶거든? 얘네가 전부 다 0 이상인 걸 만들고 싶단 말이야. 의미하는 정수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홀수를 만들 때 여태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건 뭔 말이냐면 x에 1을 대입했을 때 1이 되게끔 만들려고 2x 빼기 1로 썼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첫 번째 숫자는 1이 아니라고 0이라고. 그래서 2x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쓴다면은 이 세 개를 더한 게 13이 돼야 되고 정리하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g 프라임이 5가 되는 겁니다. 즉 3h5가 되며 7c2가 돼서 21. 이걸 좀 더 선호해요. 이 풀이를 조금 더 선호한다. 홀수를 저렇게 바꾸어서 푸는 것.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네, 잠시 쉬었다 합시다.